골프 소식입니다. 미국 LPGA 투어 어센던트 LPGA 첫날 김효주가 7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오르며 시즌 첫 우승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유해라는 피로 누적으로 이 대회 개막 전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스포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여기는 항저우. 2012 항저우 아시안게임 소식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중국 항저우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 리포트.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센터에 있는 유기성 PD 연결해 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기성 PD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대한민국은 지금 브레이킹 파티입니다. 이 KBS 해설위원들도 제가 맡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 현장에 계셨다고요? 네, 이거 브레이킹 해설위원과 방송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신유빈 전재인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탁구 경기장이 멋진 브레이킹 경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e스포츠 경기장 다음으로 화려한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보는 스맨파, 수우파 느낌도 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쇼미더머니 느낌도 나는 이 화려한 경기장에서 오늘 오후에 예선이 있었는데 우리 비보이 홍텐, 김홍렬 선수, 또 비보이 윙 김원호 선수죠. 그다음 비걸 프레시벨라 전지혜 선수 그리고 비걸 스테링 권성희 선수 모두 예선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있었던 남자 경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비보이 닉네임으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홍텐과 윙 모두 8강 확정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비걸, 우리 프레시벨라 그리고 스테리가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이 관중들의 함성 또 환호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큰일나겠는데 싶을 정도로 이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네네. 우리도 브레이킹 강국이죠. 한국 워낙 강국인데. 그렇죠. 이제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 아시아의 강국들이 워낙 또 많아서 경기가 이제 어떻게 풀려나갈지 사실은 이제 메달 여부에 관계없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금메달을 따면 파리 올림픽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땄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경기장 현장이었고 이게 저도 아이가 셋이라서 그런지 아이 셋 아빠 이제 비보이 윙을 더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또 가정에서도 국위 선양을 하고 계셨군요. PD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위기의 한국 야구, 우리가 참 위기라는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결국은 결승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네, 이 구기 종목이 이번에 위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야구도 피하기 어려웠었죠. 이제 전날 경우의 수를 없앤 한국 야구가 준결승에서 하지만 중국을 8대1로 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라운드 2승 1패로 마무리 짓고 결승전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선발 원태인 6이닝 3피안 타수 6탈3진으로 좋은 거 보여줬고요.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공격에서는 이제 강백호 그리고 김주원 선수가 좀 돋보였습니다. 결승은 이제 미리 먼저 가 있던 대만과 다시 붙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예선에서 우리가 4대0 패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서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선발은 아마 이제 곽빈 선수나 문동주 선수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대만은 우리한테 일격을 줬던 린예민 선수가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또 마이너리그에 같이 있는 류주룡 선수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 공격력이 또 얼마나 살아날지 또 우리 선발 투수들 얼마나 호투를 펼칠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는 내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궁사의 민족이죠. 양궁 리커브 단체에서는 동반 금메달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놓칠 수 없는 양궁. 우리 임시연, 안산, 최미선으로 이루어진 양궁 여자 리커브 팀. 네. 그리고 또 이우석, 오진혁, 김재덕으로 이루어진 양궁 남자 리커브 팀 동방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여자 리커브 단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안 게임 7연속 금메달이고요. 남자 리커브 단체전은 13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아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녀 단체전 금메달 동반 13년 만에 다시 따게 됐습니다. 네. 임시현 선수는 이제 이우석 선수랑 같이 대회 2관왕에 오르게 됐는데요. 임시현 선수는 이제 리커브 개인전 남아 있어서요. 대회 3관왕 노리게 됐고요. 여기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37년 만에 아시안 게임 양궁 상관왕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상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안산 선수가 상대거든요.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안산 선수 도쿄올림픽 양궁 상관왕이죠. 그렇죠. 상관왕이 상관왕을 막을지 뭐 어떻게 될지 네.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개인전보다는 이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전 결과는 우리가 즐기는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쯤에 펼쳐질 예정이고요. 또 양궁 컴파운드 소채원 선수도 이제 금메달 노리고 있는데 오전 10시에 금메달을 따게 될지 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세계 랭킹 1위에 대한민국이 올라가 있다. 이거는 사실 뭐 생각만 해도 참 즐거운 일인데 그 종목이 네.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에서 안세영 선수가 정말 파죽지세예요.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그렇죠. 올해 이제 세계 대회를 거의 제패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여제라는 칭호가 벌써부터 붙고 있는 안세영 선수. 그러니까요. 네, 아시안 게임 개인전 생애 첫 금메달 노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준결승에서요, 세계 5위 중국의 허빙자오를 2대 0으로 꺾었는데 세계 5위잖아요. 근데 네. 경기가 4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빨리 끝났어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일본의 오우리 아야 선수와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가 준결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세트 첫 번째 경기가 53분인가 걸렸거든요. 네. 그런데 모든 경기를 안세영 선수는 준결승을 43분 만에 이겨버렸습니다. 세트도 아니고 경기 전체를. 네, 대단하네요. 그래가지고 대단하죠. 정말 이 기세가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보면 뭐 거의 제 생각에는 확실히 금메달을 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 이유, 대회를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회에 뛰고 있는 이 태국의 음방룬판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 8강전 상대였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 말로 이제 샷아웃, 안세영 선수를 샷아웃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제 좀 치켜 네. 세우는, 이제 그쵸. 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치켜 세우는 그런 거죠. 네, 뭐 옛날 말로 하면 엄지척 뭐 그렇죠. 이런 건데 네. 경기 후에 이제 취재진 앞에서 한국말로 안세영 대박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고, 한국말로요. 딱 네. SNS에서도 지금 수차례 계속 대박이다, 안세영 정말 대단하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만큼 안세영 선수가 대단한 플레이어가 됐다는 방증인 것 같고요. 네. 또 안세영 선수 이제 경기 끝나고 나면은 그 이기고 나서 세레머니도 굉장히 즐겁고 좀 힘차게 해주고 맞아, 있습니다. 힘차게 하죠. 네,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항상 이제 배드민턴 금메달 얘기할 때마다 방수현 선수를 사실 소환을 해야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사실 안세영 이름 석자로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네, 그리고 방수현- 이제 남자 네. 네. 네, 방수현 선수 네, 말씀하세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반갑기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방수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워낙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안세영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남자 복식에 이제 최솔구, 김원호조도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 경기의 승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자 복식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훈훈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훈훈하지 못했던 분위기의 국가가 있었거든요. 뭐 인터뷰도 그렇죠. 거절하고 뭐 악수도 거절하고 단체 사진도 거절했던 나라인데 이번에 역도 경기장에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북한 얘기죠. 네, 이거 북한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DPR 코리아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약간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네, 그 이제 어제 여자 역도 76kg급 김수현 선수 극적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끝난 후에 기자회견장에서 되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희도 같이 있었는데 일단은 북한 선수들이 모처럼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러게요. 금메달 네, 성국향 선수,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있는 은메달 정춘희 선수가 있었고요. 맨 오른쪽에 이제 김수현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가운데 이제 성국향 선수한테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인상
그랬더니 이제 성국현 선수가 인상 경기 하면서 부상당한 중국 선수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중국 선수가 오늘 생일이었는데 뭐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꺼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이거 뭐지라는 그러니까요. 흘러가기 시작했는데 김수현 선수 차례가 왔는데 김수현 선수가 이제 소감을 말한 후에 마지막에 그 중국 선수가 오늘 생일인지 사실 저는 몰랐는데 뒤늦게 생일을 축하한다 하고 답변하니까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도 약간 뻥 터졌고요. 맞아요. 그 북한 선수 특히 그 왼쪽에 있던 은메달리스트 정춘희 선수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북한 선수답지 못하게 웃어버리고 네.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3등을 따느라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사실을 몰랐다 네. 이런 멘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현장 맞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동안 사실 북한과 남한 사실 2018년에는 그 단일팀까지 있었던 그런 선수들이었는데도 인사를 못해서 네. 여러 군데에서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또 어제 뭐 뒤에서 사실 이제 북한 역도 감독이 김수현 선수한테 이제 너한테 기회가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전했다고 해요. 네. 네. 그 전에 이제 정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속에 아직 그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수현 선수의 남자친구죠. 피재현 선수 그리고 이제 김수현 선수의 어머니까지 와서 훈훈한 분위기로 기자회견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 좋은 분위기가 저희 대표팀의 어떤 승리를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열립니다. 네, 일단 가장 많은 관심이 아마 여기에 몰려 있을 겁니다. 남자 축구. 그렇죠. 하필이면 또 한일전입니다. 맞아요. 결승전이고. 네, 그리고 뭐 이강인 선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지만 이제 군 면제 문제도 사실 걸려 있으니까요. 네. 여러모로 관심을 끄는 경기가 밤 9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 하키 대표팀 일본한테 준결승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극적인 승리를 거뒀죠. 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후에 이제 9년 만에 다시 금메달 도전하는데요.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참고로 남자팀은 이제 조금 전에 중국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고요. 또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정말 아쉽게 메달을 놓쳤던 스포츠 클라이밍의 서채연 선수도 금메달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내일 밤 9시 30분경 클라이밍 경기장이 굉장히 멋지게 잘 지어져 있어서 선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그 홀더라 그러죠. 홀드. 네네. 손 잡는 데가 이제 중국산이라서 약간 미끄럽다는 의견도 있긴 있었는데. 맞아요. 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서채현 선수 또 나머지 워낙 천종원 선수 또 이도현 선수 잘 해내가지고 경기 멋있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KBS ETV를 통해서 또 지금 현재 두 선수 이제 천정훈 선수와 이도현 선수의 경기 장면 나가고 있는데 라디오 들으시다가 라디오 끝나면은 또 TV로 또 옮겨가셔서 생중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선 PD님과 이성현 PD님 이제 일정도 이틀 남았네요. 끝까지 아프지 않고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리포트 KBS 라디오 방송단의 유기성 PD였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금요일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의 정다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아시안 게임 구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이라 남자 축구가 더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드디어 결승전이죠. 네, 이번 때 유난히 좀 구기 종목들이 좀 참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네. 그렇고 네. 좀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여자 축구도 8강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남자 축구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굉장히 큽니다. 크죠. 네, 지난 두 번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요. 이번 대회에서도 굉장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조별리그 전승에 무패 행진으로 큰 고비 없이 결승까지 갔는데요. 이제 딱 마지막 관문 딱 하나 남았습니다. 네. 야, 그는 마지막 관문이 참 얄궂게도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이번에도 우리가 금메달을 따려면은 꼭 넘어야 되는 익숙적 일본입니다. 네, 참 지난 대회와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우즈베키스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상대를 지난번에도 이겼고 그렇죠. 또 이번에도 이겼고 네. 또 결승에서 또 일본을 만나는 것도 공통점인데 참 어쨌든 우리가 이 지난 대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그래도 네. 이기면서 금메달을 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한일전을 했을 때 8승 1패로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선수들은 일본과의 결승전이 확정되자마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하네요. 서력을 해야 된다. 복수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이제 최근 3년 사이에 한일전에서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그랬어요. A 대표팀부터 뭐 23세, 뭐 17세 이하 뭐 연령대 대표팀이 5경기에서 계속 이제 0대3 참패를 당하면서 네.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이제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0대3으로 패했거든요. 그 경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라든지 뭐 조영욱, 홍현석 뭐 이런 선수들이 뛰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이 더 이제 승리를 하고 싶을 거고요. 또 이 마침 이번 대표팀은 일본이 좀 우리보다 어린 연령대이기 때문에 더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주고 있는 축구는 좀 어떤 유형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일본 대표팀은 사실 아시안 게임을 노리고 나오는 팀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내년 이제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연령대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요. 네. 그래서 2001년생 또 어린 선수 중에는 2004년생도 있고 24세 초과 선수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없이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프로가 아닌 선수들도 대거 포함이 돼 많죠. 있고 뭐 대학생들도 대학생들. 있고 물론 뭐 유럽이나 뭐 브라질 소속 리그도 있지만 이 대부분이 이제 그 일본 J리그 이제 프로 하나 유스 팀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막 프로에 입문하는 선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J리그에서 경험이 아주 풍부한 오유아코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전형적인 일본 축구를 좀 구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굉장히 잘게 썰어가면서 그렇죠. 패스를 통해서 상대를 공략하는 뭐 그냥 현대 축구에 좀 부합하는 스타일의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파괴력이 굉장히 강력한 스트라이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역시 일본답게 그 이선 공격수들 또 빠르고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맞아요. 조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조직력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일본 어떤 모든 구기 종목들이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뭐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배구에서도 그런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 조직력을 우리의 공격력으로 깨트리면 됩니다. 이번 한일전도 어떻게 정우영 선수의 발끝에서 골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면 될까요? 그 5년 전 대회에서는 이제 황의조 선수가 황의조 선수였죠. 9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팀을 금메달로 이끌었는데 네. 이번 대회에서는 참 정우영 선수가 돋보입니다. 득점왕이 확실치가 되고요. 7골을 넣었는데 2위는 사우디 선수가 5골입니다. 일본 선수 중에는 이제 3골만 넣은 선수들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정우영 선수가 이제 득점왕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2골을 넣어서 황의조 선수 뭐 타이르든지 네. 해트트릭을 해서 새로운 기록을 만들든지 네. 좀 그런 걸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 축구 대표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득점왕 솔직히 욕심이 안 납니다. 제가 끝까지 팀을 도와준 다음에 우승할 수 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 개인의 어떤 득점왕이라고 하는 이 수상의 영광보다는 팀의 우승, 금메달을 좀 더 중시하는 인터뷰였는데 그래도 정우영 선수의 발끝에서 뭐 어시스트가 됐건 득점이 나오길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이 결승전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여기서 뭐 우리가 질 것 같습니다. 그럴 뭐 말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번 대회 이제 우리 대표팀을 보면 굉장히 기대 이상의 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이 공격력이 너무 막강해서 매서워요. 네, 사실 수비 쪽에서는 조금 빈틈도 있고 네. 미드필드에서 약간의 실수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선과 최전방에서의 그 파괴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이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 네. 대회전까지만 해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워낙 또 어린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은 지금 사실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온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혹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전력이 그렇게 막 탄탄하지는 않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우리가 뭐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저는 이제 뭐 농구 전공 혹은 뭐 브레이킹 전공, 스노보드 전공이다 보니까 축구 기자님들은 아시안 게임 끝나면 곧바로 축구 A매치고 그리고 뭐 무슨 대회도 전주일에 언제 쉬세요? 거의 뭐 못 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가 끊기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10월 달에 A매치 2연전이 있어서요. 네. 뭐 13일 튀니지, 17일 베트남 경기가 있고 저는 이제 주말 경기 이제 K리그 경기를 보고 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파주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또 A매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A매치 2경기가 연달아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대표팀 명단도 발표가 됐죠? 네, 일단은 뭐 발탁대 선수들은 다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손흥민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난 9월에는 부상으로 빠졌던 이강인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합류를 했던 이수민, 김준홍 선수가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았고 네. 또 아시안 게임 멤버들도
또 대거 발탁이 됐습니다. 오. 뭐 홍현석, 설영우, 그다음에 그렇군요. 정우영 선수까지 정우영 선수까지. 아시안 게임 마치면 또 곧바로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얼굴은 좀 없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단 뉴페이스는 없고요. 네. 뭐 가장 뭐 신선한 얼굴이라고 한다면 역시 지난 9월 소집했던 이순민 선수, 광주 그렇죠. FC 미드필더인데 네. 이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갔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걱정되는 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아무래도 K리그를 좀 꼼꼼하게 관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그렇죠.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최근 K리그에서 컨디션이라든지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일부 좀 승선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 K리그 팬들조차도 이 선수는 최근에 물론 실력이 아주 좋은 선수지만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데 네. 왜 뽑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사실 이런 말은 결과적으로 이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9월에 입국한 후에 딱 5일 만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그랬죠. 네, 좀 논란이 됐죠.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오는 얘기들이 튀니지와 베트남전 2연전에 굳이 무리해서 완전체 멤버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K리거의 여러 뉴페이스들은 선발하는 게 어떠냐. 이게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토트넘에서 지금 뭐 잔부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경기를 뛰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 몸 상태는 어떤지 또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또 기자님은 또 어떤 의견이실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1월에는 이제 월드컵 예선을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맞네요. 임해야 하는 대회죠. 네. 10월까지는 우리가 이제 평가전, 친선 경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평가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 우리의 스쿼드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넓게 좀 기능해 봐야죠.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클린스만 감독은 좀 그럴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워낙 첫 승도 늦게 했고 그렇죠. 뭐 경기력 논란 또 뭐 외유 논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과 자체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딱 2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취약한 포지션, 특히 이제 뭐 사이드백 쪽 점검을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런 게 없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는 괜찮겠죠? 뭐 일단은 선수 선발을 할 때는 이 선수 소속팀과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소통을 하죠. 메디컬 팀하고도.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이제 차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지금 유럽파 선수들이 조금씩 다 부상을 안고 있어서 네. 손흥민 선수가 최근 경기를 보면 좀 이 사타구니 쪽 좀 아파하는 모습이 네. 계속 잡히긴 했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작은 부상으로 그렇죠. 컵대에 빠지기도 했고요. 빠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강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뉴페이스를 점검을 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K리그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순위 경쟁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K리그 1은 지금 이제 33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K리그 1은 이제 33라운드 정규 라운드를 기준으로 이제 파이널 A, 파이널 B로 나뉩니다. 그렇죠. 1위부터 6위까지가 A, 그리고 7위부터 12위까지가 B인데요. 이제 이게 결정되는 라운드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결정이 되면 파이널 라운드 안에 들어간 A그룹, B그룹 나누어서 5경기씩을 치르게 되고 이제 네. 38라운드가 마치면 순위가 확정됩니다. 네, 현재 순위를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울산 현대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로 포항, 광주가 오. 2위, 3위에 달리고 있고 네. 4위부터 7위까지는 아주 촘촘합니다. 대구, 서울, 인천, 전북이 총 2점 차 안에서 접전을 하고 있고요. 8위부터는 이제 파이널 B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전, 제주가 확정이 됐고 이제 강등권이라고 할 수 있는 10위, 11위, 12위는 수원 FC, 강원 그리고 수원, 삼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5, 6, 7위 서울, 인천, 전북의 대진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확실히 좀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서울과 전북의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수원 FC 그리고 울산 인천 이 경기들이 이 파이널 라운드의 이제 마지막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황에서 서울과 전북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딱 붙어 있는 데들이 더 많나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뭐 서울은 비기면 됩니다. 비기면 되죠. 네, 큰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전북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전북은 우리가 이제 K리그 과거에는 절대 1강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아주 강력한 팀인데 네. 지금 최초로 파이널 B에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또 주중에 이제 방콕에 다녀왔는데 챔피언스리그를 위해서 그 경기에서 또 패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참 이 경기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야, 현재의 6위 인천이 1위 울산 넘어설 수 있을까요?
뭐 최근 페이스만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요. 네. 인천이 최근 K리그에서 페이스가 가장 좋은 팀입니다. 네. 주중 챔피언스리그를 홈 경기에서 치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력 부담도 적고 네. 울산은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또 패했습니다. 네. 정신적인 데미지도 있을 거고 인천 최근 기세라면 또 울산이 최근에 힘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만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서울의 정다우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한상원 아나운서가 컴백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해설위원 배우 박지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KBS입니다. 스포츠! KBS 라디오 항저우 아시안게임 오디오 쇼츠 끝나지 않은 도전. 네, 안녕하십니까. 카바디 국가대표 선수 우희준입니다. 고비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이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원이나 큰 후원도 없었고 그럼에도 계속 카바디를 하게 되는